캐나다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렌트의 종류들과 특성과 그리고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룸쉐어는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같은 공용주택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방을 이용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주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점을 살려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룸쉐어는 생활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친구나 문화적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로 홈스테이는 현지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개념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가정에 입주해서 그 가정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현지 문화와 생활 습관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홈스테이는 주로 유학 생활이 처음인 어린 국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지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트는 전체 주택을 빌려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한국에서의 월세 개념에 제일 가깝고요. 원하는 크기와 위치에 따라 작은 창고 공간 크기에 된 한국 원룸과 동일한 스튜디오, 원베드룸, 투베드룸 등 다양한 유형의 재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룸렌트는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독립성 그리고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전세 개념은 없고요. 주택을 임대로 하는 경우에는 디포짓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디포짓은 보통 마지막 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지만 주거인의 신용 상태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형태는 집주인과의 본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계약서 상의 집주인의 이름, 서명, 그리고 연락처 등의 정보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집주인의 계약은 주로 1년 기간 임대 기준으로 이어지고 임대 기간과 월세 금액 등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블렛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블렛이란 거주인이 자신의 임대한 집 전체를 아니면 다시 본인 밑에 하부 세입자를 주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고요. 서블렛은 주로 단기 체류나 잠시 거주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서블렛을 하려면 집주인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하고요. 집주인의 허락 없이 하부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책임 소재의 문제와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서블렛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협의 하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동일하게 도시와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큰 도시나 인기 있는 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을 수 있고 주거 환경과 시설의 품질 등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산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지역과 옵션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 콘도,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세 가지 주거 형태는 각각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거주자의 우선순위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콘도에 비해 좀 저렴하고 오래된 건물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방 사이즈는 최신식 콘도들에 비해서 좀 훨씬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탁기, 건조기 등 집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공용 공간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일 경우가 높고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위생 혹은 해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룸렌트와 룸쉐어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콘도는 편리하고 깔끔한 장점으로 젊은이 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콘도는 보통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시큐리티가 상주하고 수영장, 헬스장 같은 공용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덕분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가격 대비 가장 낮은 공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룸렌트 그리고 룸쉐어가 일반적입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더 큰 부지와 개인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인테리어 그리고 외부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장점은 독립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정원을 가꾸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등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주변의 이웃과의 거리가 좀 멀어져 있어서 평온한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룸쉐어, 룸렌트, 홈스테이까지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렌트 형태와 주거 건물을 선택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거주하고 싶은 지역, 집의 형태 등을 검색하고 주택 소유주 혹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임차 절차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룸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5개에서 10개 이상의 집들을 뷰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 뷰잉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위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 거리를 고려해서 교통 접근성을 확인해야 되고요. 주변의 동네 분위기, 치안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의 상태 환경을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쥐, 벌레 등의 유해 동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시설이 편리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와이파이, 전화의 네트워크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룸메이트와의 동거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다면 함께할 룸메이트의 배경과 그리고 생활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대마초 같은 한국인에게 좀 금기되는 마약들을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생활 규칙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상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택의 편의시설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방음과 냉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세탁 그리고 건조기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제공되는지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좀 캐나다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고요. 대부분의 주택 임차는 월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용은 첫 달치와 마지막 한두 달치 디포짓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택 임대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 보증금, 유틸리티 및 하이드로라고 하면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인터넷 이용료, 집보험료, 창고 보관함, 주차장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이 임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서류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정보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때 신용 기록이 적은 경우에는 보증인,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 체류 학생들이나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론토, 온타리오 대도시에서는 6개월에서 1년치 디포짓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준비 절차가 필요하고요. 임대계약 체결 전에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주로 학생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꼭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경우 먼저 여권, 비자, 입학 허가서 같은 학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하고요. 포로 아이디 그리고 렌탈 어플리케이션 폼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은행 잔고 증명서도 요구될 수도 있고요. 직장인으로서는 포로 아이디, 임플로먼트 레터, 최근 월급 명세서, 페이스톱 체크, 두세 달분의 같은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요. 또한 크레딧 체크, 레퍼런스를 제공해야 하고 렌털 어플리케이션 폼에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포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캐네디언 소셜 인슈런스 넘버, SIN 넘버라고 하는데요. 신용번호가 꼭 있어야 하고요. SIN 넘버는 캐나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고유 식별번호고 개인의 신용 기록, 세금 신고 및 정부 혜택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IN 넘버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개인에게는 필요한 중요한 신분증이고 이는 동사무소 같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의 운전면허증은 캐나다에 이주한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반드시 실물 카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캐나다 운전면허증 경우 새로 취득하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 고려할 때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미리 새로 발급받아 오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계약서는 입주자와 집주인 간의 합의를 규정하고 문서로서 여러 조건의 사항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집주인의 금기사항이나 계약 위반 시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집의 위생상태, 수압, 배수시설, 보일러, 냉난방 시스템, 전기와 같은 기본 생활 시설을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가 집주인의 책임을 물으며 배상을 요구하는 방어를 예방해야 합니다. 임차계약서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 전에는 가능한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읽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적인 조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 구하기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면요. 먼저 다양한 사이트로 집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개인 리얼터를 통하거나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여 집을 보러 가는 게 좋겠죠. 가격,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았다면 어퍼를 넣습니다. 이미 집 가격이 픽스된 경우에는 보통 집주인과 직접 소통을 하여 바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하고요. 집주인은 몇 개의 오퍼를 확인하고 다양한 오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오퍼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집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주택에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벌레 예방을 위해서는 저층보다는 고층, 그리고 하우스보다는 콘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는 일반적으로 벌레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둘째로 계약 전에는 가구나 벽에 파손된 부분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는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과 계약된 사람이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더블 체크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룸렌트비를 지불할 때 현금 대신 체크 아니면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여 지불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는 지불 내역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대부분의 콘도 입주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무빙인 하는 날짜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미리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셔야 되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주택을 임대를 할 때 집주인이 본인의 개인 사정을 들어 디포짓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